60살이 넘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투자냐? 돈은 젊을 때 벌어야지.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를 배출한 직업 3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의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바로 교사였습니다. 연봉은 평균 6천만 원대, 우리나라로 치면 대기업 대리에서 과장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됐을까요? 복권 당첨? 상속? 절대 아닙니다. 습관과 시작 시점, 그리고 자동저축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20년, 30년을 묵묵히 걸어온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모으고 잘 지키고 잘 굴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전략은 50대, 60대인 여러분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들을 제대로 익힌다면 은퇴 이후에도 돈 걱정 없는 인생 가능합니다. 돈 때문에 자식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연금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인생,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이 영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중 누군가는 오늘을 계기로 돈의 흐름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작 전에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경제 관련 책 목록을 댓글에 남겨뒀습니다.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한 권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들이 바로 제가 부채 2억에서 지금의 안정된 삶으로 돌아서게 한 인생의 교과서였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산층도 백만장자가 되는 법,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1. 조사 결과 백만장자의 진짜 정체. 여러분은 백만장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강남 빌딩에 사는 사람? 월 1억씩 버는 사업가?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미국의 램지 솔루션이라는 재무 연구기관이 무려 10,000명의 백만장자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백만장자 관련 연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신뢰도 높은 연구입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직업 3위가 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회계사, 엔지니어, 중간관리자 같은 평범한 중산층 직업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백만장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고소득자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교사의 평균 연봉은 미국 기준으로 약 6만 달러 하나 약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중소기업 대리에서 과장급 연봉과 비슷하죠. 즉 수입 자체는 결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백만장자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잘 모으고 잘 불리고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고소득자가 아니라 고축적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꾸준히 절약하고 투자하고 시간을 기다리면서 자산을 불린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백만장자들의 79%는 단 1원도 상속받지 않았고 80% 이상이 15년 이상 꾸준히 저축과 투자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복권 당첨도 아니고 사업 대박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 교사, 간호사들이 10년, 20년씩 성실하게 돈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혹시 나는 사업도 못하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조사 결과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데 필요한 건 특별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습관을 만들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하는 전략들을 따라가신다면 늦은 나이에도 충분히 경제적 자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2. 비결 1 강제 저축 시스템 만들기. 난 절약이 안 돼요. 돈만 생기면 이상하게 다 써버리네요. 이 말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껴야 부자 된다는 진리는 맞지만 실제로 아끼는 건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위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교사들, 그들이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핵심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강제저축 시스템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연금이나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저축 완료인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강제 희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면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인위적으로 줄여놓는 것, 그래서 강제로 절약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의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결심은 쉽게 무너지지만 자동이체는 멈추지 않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도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급여일 다음날 적금 계좌로 자동이체 설정, CMA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 자동 투자, 소득이 생길 때마다 연금저축보험이나 IRP로 일정 비율 이체.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기면 쓰고 남으면 저축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무조건 먼저 저축하고 남은 걸로 쓴다는 건강한 소비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50대 이후의 재정은 버는 돈보다 찍히는 돈이 더 중요합니다. 소득이 정점에 다다랐다면 이제는 흘러나가는 돈을 막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요즘은 자동이체뿐 아니라 소비 통제형 카드, 목돈 분리 계좌, 선불형 예산 앱 같은 기술도 많아졌습니다. 지금껏 나는 의지가 약해서 못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그런 의지 없이도 시스템이 알아서 돈을 모아주는 시대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내가 돈을 관리하지 않으면 돈이 나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날마다 돈이 자동으로 미래의 나를 위해 빠져나간다면 그건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난 후 여러분 통장에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10년 뒤에 자신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꿨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3. 비결 2 늦기 전에 시작하자. 나는 이제 너무 늦은 것 같아요. 50대 이후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실 부자 되는 공식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는 고수익도, 고위험 투자도 아닌 바로 시간입니다. 돈이 돈을 낳는 복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폭발적인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교사처럼 20대부터 일하는 직업군이 부를 쌓기 유리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0세에 월 20만원씩 30년 투자하면 약 2억 원. 반면 50세에 월 50만원씩 15년 투자해도 연 수익률 7% 기준 1억 6천만원 이상 가능. 물론 조기 시작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50세 이후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투자하고 소비 습관을 줄이며 부채를 통제한다면 70세까지도 안정적인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50에서 60대는 소득이 정점에 있는 시기입니다. 자녀 교육비나 대출 상환이 줄어들면 오히려 30에서 40대보다 더 많은 자금을 저축에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자산을 가속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리의 마법은 단지 투자 수익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이 1년, 2년, 5년 쌓이면 그 자체가 돈보다 더 큰 자산이 됩니다. 지금 돈이 부족해도 습관이 쌓이면 결국 그 습관이 돈을 벌어옵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을 늦은 사람으로 규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늦게 시작했지만 끝은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지금까지 한 번도 투자나 저축을 제대로 못 해보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바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를 하느냐보다 지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 달에 10만원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10만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4. 비결 3. 1%씩만 늘려도 오케이 1% 룰. 한 달에 50만원씩 저축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표정이 굳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렇죠. 누구나 처음부터 큰 돈을 모으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은 바로 1% 룰입니다. 이건 심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가장 부담이 적고 오래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절약법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엔 소액부터 시작해서 매년 1%씩 저축률을 늘려가는 것. 예를 들어 지금 소득의 3%를 저축한다면 내년에는 4%, 그 다음에는 5%. 이렇게 매년 단 1%씩만 늘려서 결국 10% 이상까지 저축률을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이 왜 좋을까요? 첫째, 실천의 문턱이 낮습니다. 지금 저축이 0원인 분도 그럼 이번 달엔 5만원부터 시작해볼까? 이렇게 아주 작은 첫걸음을 떼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둘째, 점진적으로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30만원,
50만 원 저축을 시작하면 몇 달 만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5만 원에서 6만 원, 7만 원으로 천천히 늘려가면 몸도 마음도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리 효과와 함께 자산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실제로 JP모건이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1% 룰을 적용한 사람은 처음에 소액만 저축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 후에는 연간 10%씩 저축한 사람과 거의 비슷한 자산 규모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50대 이상인 우리에게도 희망적인 전략입니다. 갑자기 큰 돈을 모으는 건 어렵지만 조금씩 늘려가는 습관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운동도 처음부터 마라톤 뛰는 게 아니라 매일 1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만원, 다음 달엔 2만원. 이렇게 시작한 변화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방법이야말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꼭 맞는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얼마를 시작하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늘리느냐가 핵심입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 시뮬레이션. 그렇게 조금씩 모아서 진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산층이 얼마나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투자회사 JP모건은 흥미로운 가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명의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이들이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자산을 불리는지를 비교한 것이죠. 3명 모두 25세부터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월급의 3%만 평생 저축. 두 번째 사람은 처음부터 10%씩 저축. 세 번째 사람은 3%로 시작해 매년 1%씩 늘려 10%까지 도달.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은퇴 시점에 약 9,300만 원. 두 번째 사람은 약 23억 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약 21억 원의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처음부터 큰 금액을 저축하지 않아도 점진적인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한국의 중산층 소득 구조에 맞게 바꿔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0세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월급 400만 원 중에서 10%인 40만 원을 저축한다고 가정합시다. 연간 480만 원, 여기에 연 7% 수익률의 투자 상품을 활용한다면 20년 후 은퇴 시점에 약 2억 1천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수치는 월 40만 원만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점입니다. 만약 수입이 늘고 저축률이 15%, 20%로 올라간다면 은퇴 자산은 3억에서 4억 원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산은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되는 게 아닙니다. 매달 반복되는 선택과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작은 돈이 모여 큰 돈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통장 안에서는 자산이 꾸준히 자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돈으로 뭘 하겠어라고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 달 20만 원, 3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다. 시작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꾸준함은 결국 기적을 만듭니다. 6. 수입이 늘면 따라올 수익의 마법.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바로 수입이 늘면 따라오는 자산의 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강제 저축, 복리, 1%를 같은 전략은 소득이 많지 않아도 실천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수입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시기이기도 하죠. 경력도 쌓이고 직급도 오르고 자녀들이 자립하기 시작하면 지출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부터는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장 클 수 있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엔 정말 어렵습니다. 소득이 줄고 건강도 따라주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40세에 월 300만 원 벌던 사람이 50세가 되어 월 4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합시다. 많은 분들이 이때 생활 수준을 올려버립니다.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외식 빈도 증가. 소득이 늘어도 저축률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늘어난 수입의 절반만이라도 저축에 활용한다면 그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50만 원 올랐을 때 그중 25만 원만 저축에 추가해도 연간 300만 원, 10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투자 수익률을 더하면
은퇴 자금으로는 정말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돈이 별로 티도 안 나게 사라졌을 돈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추가 수입이 생겼을 때 특별히 어디 쓴 것 같진 않은데도 통장에 돈이 남지 않던 경험 많으시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소득이 늘어났을 땐 소비 말고 저축의 기준을 먼저 올리십시오. 이건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돈을 잘 다루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이 나 수입이 너무 적어서 저축이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습관을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입이 오르면 저축률도 함께 올리는 연습, 그게 바로 나중에 돈이 많아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의 수입이 작다고 해서 미래의 자산까지 작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수입이 늘어날 땐 소비보다 저축의 속도를 높이는 것. 이게 중산층이 부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7. 지금 당장 가능한 만큼 시작하라.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도 한번 시작해볼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사, 직장인, 자영업자 등 평범한 중산층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지금 당장 시작했다는 것.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자동으로 시작했고 매년 1%씩 조금씩 늘렸고 수입이 오르면 소비가 아니라 저축부터 늘리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자동 이체부터 설정해보세요. 월급날 다음날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을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혹시 아직도 이제 와서 무슨 재테크냐며 마음속에서 뒤로 물러서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돈은 늦게 시작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아서 늦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한 시작은 없습니다. 시작이 완벽을 만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십시오. 10만 원이면 10만 원부터, 부채가 있다면 한 달에 5만 원씩 갚는 것부터. 작은 변화가 1년, 3년, 5년 후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은 이미 마음속에 변화를 향한 결심을 품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결심을 오늘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만의 출발선에 서십시오.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세요. 자,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건 아마도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 내가 해도 될까?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언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만 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돈이 많아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돈이 쌓이는 겁니다. 그 출발점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은 지금까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해보려는 사람입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에게는 습관의 출발점이 되고 저에게는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읽기 쉬우면서도 실천에 도움되는 책들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셨다면 그 시작점으로 딱 좋은 책들입니다. 천천히 한 권씩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금융 감각과 기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전에서 수없이 많은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다릅니다. 후반전은 선택으로, 의지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경제 후반전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 시작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노년 금융 전문가 이태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